책읽고 유튜버라고 존승입니다. 뒤로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행지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지, 어떻게 구조변경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40에서 50의 나이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40에서 50이 진짜 중요한 나이가 20대 때는 내 뜻대로 통제되는 게 잘 없어. 그때는 그냥 내가 타고난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조건값 안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훨씬 많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되는 나이가 20대야. 근데 30대부터 20대 후반부터 30대부터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인생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시기고,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40에서 50까지 각자 내 인생 전반전에 대한 성적표를 돌려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대한 성적표가 꽤 흡족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반전에 대한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복리의 힘으로 누적이 돼서 누군가는 플러스의 복리, 누군가는 마이너스의 복리로 이 전반전의 성적표를 돌려받은 건데, 사람들은 보통 드러난 결과만 본단 말이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가 이런 돈 문제, 왜 내가 이런 관계 문제, 왜 내가 이런 건강 문제에 시달려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의 그 지표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물론 나는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성적표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 왜? 인생의 운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인생의 운이라는 게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운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 운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도와 내가 했던 노력과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로 현재 내 성적이 너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인생 전반전에 내가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인생이 진짜 재밌는 게 비선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제까지 인생이 안 풀리다가 오늘 갑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어제까지 분명히 나는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거. 왜? 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이나 노력만큼만 내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일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 카테고리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 문제이거나 관계 문제이거나 건강 문제이거나. 근데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돈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돈 문제를 돈 문제로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전에 내가 썼던 어떤 관계의 선행지표가 나빴겠지. 관계의 선행지표가 나빴는데 돈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갖고 있던 관계 문제가 터져 나온 거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문제가 생겼어. 뭐 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관계 문제가 알고 보니까 관계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돈 문제였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의 단일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의 그런 연결로, 미묘한 연결로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연결돼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관계, 건강. 제일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뭘까? 제일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어. 돈을 잃었어. 그러면 잃은 돈과 내가 그 잃은 돈을 그 벌었던 시간까지 다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돈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써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잃은 걸로는 사람이 파괴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주변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 버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은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뭘 깨닫냐면, 돈을 잃는 것으로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구나. 그 돈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잃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관점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이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아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아직 건강해. 그럼 이 돈을 다시 내가 벌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은 무너지지 않다는 거. 근데 왜 사람들이 무너져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너무 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문제보다 내가 작은 사람이면 여기에서 무너지고, 아니면 문제를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런 위축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돈을 잃은 사실 자체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자산가예요. 규모가 큰 자산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규모의, 그러니까 보통의 중산층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경기 변동성 때문에 이분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손실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뭘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의 끈끈함을 얻었다고 해요. 이분이 남편과 우리가 세임 페이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팀워크로 이 위기에 훨씬 더 단단하게 똘똘하게 똘똘 뭉쳤어. 게다가 아이마저도, 외동으로 곱게 자랐던 이 아이마저도 가정에 닥친 이 여러 가지 위기, 비록 이 아이한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도 직감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가고 있구나를 알고, 이 아이가 원래 했을 법한 그런 선택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가장입니다라는 이 어떤 부모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단단한 아이가 그런 책임의식을 팀워크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돈을 약간 잃었지만 이 약간 잃은 돈이 결과적으로 나를 파괴하지 않고, 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들 잠을 잘 자실 거예요. 그쵸? 잠을 잘 주무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잠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티켓을 끊으면서 아직도 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잠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과, 게다가 그렇게 내가 돈과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안 겪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 그 어떤 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다각화된 관점과 창의력,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 어떤 끈기,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의 문제에 주저앉지 않고 이 문제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어떤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여기서 주저앉거나 이 사람을 더 현재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할 건지,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중요한 지표라는 걸. 근데 이 지표도 사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삶에서 썼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어떻게 살겠구나 지표가 나오는데, 문제를 다각화된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편향되지 않아요. 하나의 관점에 내가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내가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의 면에서 보면 하나의 단면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내가 이 문제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된 어떤 도형이라는 관점으로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둥글려 가면서 볼 수 있어야 다양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우연의 발견으로, 운으로 연결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얻으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한테 이 투자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책을 읽는다거나, 내가 멘토가 있어서 멘토의 어떤 큰 생각과 비전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원칙과 나의 명확한 가치가 있고, 이것대로 내가 삶에서 다양한 변동성을 내가 스스로 주면서,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실험해보는 이런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40대에 누구나 내가 문제를 겪는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40대 문제를 겪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문제를 겪을 때 뭔가를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의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조금의 뭔가 그런 변화를 주면서, 이런 살짝살짝의 변화를 주거나, 더 나쁜 케이스는 옛날에 했던 걸 우려먹는 방식으로, 옛날에 내가 이불 장사 했는데 이걸 더 많이 팔아서 이걸 더 내가 오래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믿는다거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거를 고집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거를 내가 우려먹고 고집한다고 옛날하고 이게 똑같은 알고리즘을 작용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관점을 추가하려는 그 열린 마인드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막 옛날에 자꾸 성공에 너무 집착해. 옛날엔 분명히 나한테 이게 자산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자산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나한테 부채가 된다는 거야.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과거에 내 성공의 방식도 그렇고 내가 과거에 나한테 자산이었던 내 인맥, 관계도 그렇고 옛날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건강 관리를 했어. 그때 나한테 이게 먹혔는데 뭔가 알고리즘이 달라지면서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안 먹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옛날에 됐던 거를 고집하고 옛날에 됐던 거를 주장하고 옛날에 됐던 걸 붙잡고 이렇게 계속 그걸 우려먹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전지대 안에 익숙한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걸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저는 뉴질랜드로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50의 나이에 뭐 아니 이제는 하던 것도 좀 이제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우리 엄마가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엄마가 태클 거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하던 것도 뭔가 힘든 거 하던 것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나이인데 왜 나가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네가 옛날처럼 댁에서 강의하고 교수로 강의하고 학원장 하면서 그렇게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삶은 엄마가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 학원이라는 작은 어떤 박스 안에 갇혀서 동네 학원장으로 마치 그게 내 인생의 경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10여 년 전에 조은숙한테는 학원이란 공간에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배울 게 많은 영역이었어. 내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물론 돈도 벌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과 뭔가 내가 그런 새로움이 있는 그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학원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게 나한테 새롭지 않아. 근데 새롭지 않다는 건 배우고 성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성장할 공간이 없다는 건 이게 나한테 지루한 일이고 이게 나한테 새로움이 없는 일이고 이게 나한테 우려먹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돈이 돼. 그러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그걸 못 내려놓는다고. 근데 돈이 된다는 이유로 못 내려놓으면 여기서 내가 발전이 없고 여기서 내가 성장이 없고 여기서 내가 새로움이 없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시들해진다는 거고, 시들해진다는 건 내가 조금씩 내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고, 영혼이 파괴된다는 건 언젠가 그게 사실은 고객한테 다 뽀롱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변동성을 줄 수 있으면 사실은 베스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어. 문제가 왔을 때만이라도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두려워. 왜? 우리는 지루할지라도 익숙한 지루함 안에서 그 불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미지의 세계와 뭔가 그 정해지지 않은 세계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익숙한 지루함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루함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얘기했던 죽음 전에 하는 5가지 후회, 거기서도 나오는 5번째 후회 중에 하나가 좀 더 행복한 선택을 할 거. 근데 행복한 선택이 뭐냐고. 행복한 선택은 사실 되게 이게 뭐라고 할까?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행복은 소비지향적인, 소비주의적인 행복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행복이고, 뭔가 이걸 했을 때 행복이 주는 그 만족감이나 기쁨의 어떤 그게 되게 짧단 말이야, 주기가. 근데 행복이 이런 것이라면 이 행복을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진짜 그 행복이라는 게 끝까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행복의 반대인지 행복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단지 나한테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게 단지 나한테 익숙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걸 우려먹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40에서 늦어도 50의 나이에는 반드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본인의 인생에 새로움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빠를 만나서 이제 오늘 한의원을 같이 다녀왔는데 아빠가 오늘 밥을 사셨어요. 저희 아빠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리더십도 없었고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 아빠를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 아빠 직장이 그렇다고 또 뭐 되게 허름한 직장은 아니고 나름대로 대기업, 이름 들어본 대기업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40의 중반의 나이 아빠한테도 여러 가지 위기가 한 번에 왔어요. 40의 나이에 엄마랑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관계가 쭉 안 좋았는데 두 분이 따로 사시다가 이제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관계에 이혼이라는 위기가 왔고, 그리고 아빠가 그때 수십 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그때 KTX가 생기면서 아빠가 이제 고속버스 회사를 다니셨는데, 회사에서 이 KTX라는 수단이 들어오니까 고속버스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리고 아빠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위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가 항상, 건강에 대한 위기는 항상 아빠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하는 20대의 아빠는 지금의 모습하고 되게 달랐어요. 일단 되게 뭔가 삶에 아빠 여유가 없었고, 뭔가 되게 항상 그 조급함이 있었고, 항상 뭔가 그 불안해하는 아빠의 그 심리가 아빠를 만나면 항상 느껴지는데, 그때는 나도 가난하고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아빠를 만나면 늘 뭔가 마음이 안 좋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제 그 회사 밖으로 나가셔서 삶의 완전 구조 변경을 한 거죠. 관계에 대한 문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내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아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나이 먹으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이 먹으면 누군가랑 소통하는 게 힘들어. 왜? 나이를 먹으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잘 들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빠가 정말 이 딸들에게 존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경청을 해요. 말씀을 드리면 아빠랑 소통을 하면, 뭐 딸들이 아빠랑 전화를 하면 진짜 30분에서 1시간도 통화를 하는데, 그 이유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 아빠랑 어떻게 딸들이 이렇게 소통이 되나를 보면, 아빠는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듣고 아빠가 뭔가 예전에 했던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인정해. 자기 인식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되게 투명해. 심지어 딸들한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솔직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너무 솔직해. 근데 그렇게 아빠가 솔직하게 자기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부모로서 우리를 잘 키워줬구나,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이 인간적인 존경심이 이 사람한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아빠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좀 커나가던 20대의 아빠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지금의 아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인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를 보면,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과정에 인간적인 깊은 성숙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태극기 들고 광화문 집회를 7년 참석하시면서 뭐가 생겼냐. 우리 아빠가 예전에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왜? 항상 뭔가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내가 30대 때 아빠를 만났을 때 조금씩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다른 이제 그 직장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파트너십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몇 대 몇 구조로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주인의식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일을 하면서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정말 사장처럼 일을 했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힘들었던 나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아빠의 직장 생활 경험과 이 경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내가 때로는 다 자연스러운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라는 이해와 함께 겪어가는 거구나,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아빠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한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를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자기에 대한 인식 능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명확해졌어요.
항상 토요일은 아빠는 태극기 이 집회에 나가야 되니까 너희들하고 못 만난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주말에 아빠랑 밥을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빠랑 처음으로 1박이 넘는 여행을 가봤는데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는 학원장 하느라고 돈 벌어야 되고 또 아빠는 겨우 우리는 쉴 수 있는 게 주말인데 아빠는 또 주말에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나랑 만나면 둘이 으르렁거리고 너무 싸우니까 이제 이것도 좀 다른 가족들 동생들한테 불편했겠죠. 근데 어쨌건 자기가 어떤 그런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에 들어가서 이것에 내가 정말 깊이 헌신해서 함께 이것을 내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 원칙과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아빠의 경우에도 자기의 인생이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오로지 자기 인생에 집중했어요. 뭐 자녀들에게 뭔가를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삶에 아빠가 맥스를 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만나시는 주변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꺼이 나누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아직도 아빠는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엄청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세요. 절대 사치함이 없고 본인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정말 그 어떤 그 사치함이 없는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애국운동화는 여전히 지금도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자유통일당, 뭐 그리고 자유일보.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그 우파에서 이 후원해줘야 된다는 분들. 아빠가 지금은 사실 이제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 본인의 어떤 그 고정적인 수입의 10% 정도를 고정 지출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가치, 원칙에 따라서 자본 배분을 한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왜?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명확하거든. 이게 되게 명확하거든.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왜 이렇게 이 분이 달라졌나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생의 구조를 변경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안 해. 왜? 그걸 했을 때 나한테 아무 이득이 보장된 이득이 보이지 않거든. 근데 아빠의 삶을 보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애국운동이라는 일을 7년이나 들어가서 맥스를 했어요. 근데 7년 들어가서 맥스를 하시는 동안 그 애국운동을 내가 전업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70 중반의 나이까지 본업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엄청 검소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막 그 애국운동 원정을 갔다 왔어. 뭐 몇 년 전에 그 평택 미군부대 앞에서인가? 그때 정강호 목사님하고 어르신들이 그때 같이 막 이렇게 좌파들 몰아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지방의 원정 가는 어떤 애국운동을 하고 올라왔어. 근데 버스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택시를 안 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3, 4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딸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네가 기특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빠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안 했지만 네가 어디 가서 술 먹고 울고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혹시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한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막 정말 부모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사는 누군가도 있는데 우리 딸은 그냥 봤을 때 반듯하게 자기의 어떤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르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게 사실은 나한테는 당연한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걸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관계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굳이 서로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서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나눌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관계가 진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아마 또 답을 얻기를 원할 거야. 근데 답을 내가 줄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사람마다 배경도 다르고 사람마다 의도도 다르고 사람마다 어디까지 내가 대가집을 하고 어디까지 내가 해봄직한지 달라. 근데 영상에서 모두가 똑같이 이걸 하세요라는 그 구조 변경 시나리오를 내가 줄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내가 굳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본인들의 익숙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내가 내 스스로 발을 딛는 그 구지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시점에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내가 내몰리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나가서 다양하게 탐색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했던 경험들이 나에게 자원이 되어서 언젠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나한테 구조 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그 구조 변경을 내가 해나가는 과정에 두렵거나 그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내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공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심지어 누구는 50대 나이에 엄청난 대가집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한 게 왜 대부분의 40대 50대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코딱지만한 돈조차를 투자하지 못하냐. 내가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공짜 유튜브를 보면서 공짜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뭔가 진짜를 찾는데 공짜는 진짜가 없다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콘텐츠를 봐도 조은숙의 수업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극받고 푸시를 받고 뭔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을, 이런 변동성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변동성과 유튜브에서 공짜로 받는 이 어떤 변동성은 다르다는 거야. 그냥 유튜브는 TV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TV. 내가 TV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게 내 딴에는 되게 좋은 질적인 시간을 썼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유튜브에는 본인들이 그 불편을 느껴서 안전지대 밖으로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극을 줄 수가 없다고. 왜? 보다가 기분 나쁘면 끄고, 보다가 나보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뭔가가 오면 끌 거고, 보다가 카톡만 와도 끄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자극과 무슨 변동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지라는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내가 작은 사람이 되면 그 문제 한 방에 내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제발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좀 찾고,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해. 삶이 너무 편안하다는 건, 삶이 지금 편안하다는 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하나가 지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쓰는 돈과 내가 쓰는 시간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모두가 참 편안하고 내가 좋아.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예측해 보건대 지금 나는 굉장히 나쁜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있구나. 마치 우리가 사탕이나 초콜릿이 먹었을 때 입에 달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후에 나한테 건강상의 지표가 안 좋을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시간과 그런 돈과 그런 관계들로 내 인생이 꽉 차 있다면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는 지금보다 힘들어지겠구나.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지금 당장 삶의 구조를 바꾸거나, 삶의 구조를 바꿔보고 싶어.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삶의 구조를 바꿔보고 싶어.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처럼 영상으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진짜 나는 구조 변경이 필요해. 그리고 진짜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 소통해 볼 의사가 있어. 그리고 정말 나는 이 변화를 위해서 코딱지만한 돈과 시간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한번 눌러보세요.